안녕하십니까, 경매사령관 방역실입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요거 건축법 편천사를 알아야 돈 된다, 그죠? 건축법의 편천사를 알아야 돈 된다 3편이 이겁니다. 마지막 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하고 관련이 굉장히 높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에 대한 도로,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허가신고,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아니,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그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정비법, 농어촌 정비법, 그 다음에 농지법, 그죠? 이 8가지 법률이 꿰차야지 여러분들이 선수가 될지,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은 학원에서 이상한 것만 배우고, 이상한 건 배운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이런 전문적인 걸 배우지 못하니까, 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있는 걸 교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려워하는 거예요, 공부를.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농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농지예요. 농지입니다. 이 도로도, 이 진입로도 농지예요. 농지. 그런데 이 두 개의 필지 중에 이 하나의 필지는 농지 전용 허가 및 개발행 허가를 받았어요. 농지 전용 및 개발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이 두 필지가 동시에 나왔는데, 자, 이 두 필지가 다 개발행 허가를, 농지 전용 및 개발행 허가를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낙찰을 받고 보니까 이 한 필지만 개발행위, 농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받은 거야. 그러면 일반 법인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 농지는 법인이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법인이 취득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잘못하면 이 보증금을 못 수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울면서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어쨌든 간에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꼭 사고치고 전화하더라고.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사람들, 제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바로 사고치고 계속 전화가 와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제가 사고치면 전화 오면 상담을 안 해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한데 이제 이제 교재 구입자가 아니면. 근데 제가 또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또, 야, 이거, 예, 제가 이거 또 아는 지식, 없는 지식 또 다 얘기해서 얘기해주고 또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저도 이제 좀 독하게 마음 먹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상담, 저희 교재 구매하신 분 아니면 절대 상담 안 해드리기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솔직히 많이 먹었어요. 이제. 자, 그런데, 자, 법인이 낙찰을 받았는데, 당연히 일단 법인이 여기도 개발행위를 받은 줄 알고, 개발행위를, 농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를 받으면 당연히 일반 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2번 이상 유찰되는 어떤 채권자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개발행위가 완료 진행 중인, 그죠? 이런 농지는 일반 법인도 취득할 수 있다. 그 농지법이 저기 나와 있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심사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낙찰을 받았는데 요것도 같이 전용 허가를 받은 줄 알고, 그랬더니 요건 아니야. 요건 전용 허가를 안 받았어. 요걸 빠지고 요 필지만 받은 거야. 이 법인도 실수하신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사실 하나. 이 진입로를 활용해서 옛날에 70년도에 72년도에 여기가 집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 진입로는 농지야. 이것은 지목이 되고, 한 필지는 일부가 지목이 돼야. 그러면 이 1970년도에 이미 유성사진을 보니까 여기는 지목이 되고, 그죠?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농가주택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그러면 이 농지는 농지증을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지목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농지예요. 지목은 농지예요. 농지라고. 자, 볼게요.
자, 우리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요령에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이라고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시구 읍면장은 신청인의 밥조 어쩌고저쩌고 쭉 있죠. 미발급 사유를 다음 각 호에서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미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법인이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했더니 안 적어준대. 자, 그럼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신청 대상 토지가 법제 2조 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그럼 아까 그게 뭡니까? 이게 진입로고 여기가 그러니까 요거하고 두 개 다 받은 거죠. 다 농지예요. 여기는 개발행 허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법인도 취득할 수 있는데 요것이 현황 도로긴 한데 요게 농지야 농지. 농지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오늘 강의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이라고 적어줘야 되나 그죠? 미발급 사유로 이게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미발급 사유에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님 대상이 아님이라고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농지인지 아닌지 지목은 농지잖아. 그죠? 제가 힌트 뭐라고 드렸죠? 1972년도 1월 1일 날은 이게 여기 지목이 건축물이 있었고 지목이 대가 하나 있고 이게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위성사진에 보니까 그죠? 그럼 이게 농지법상 농지인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가 그거에 따라서 이 법인의 운명은 180도 달라지죠? 그렇죠? 자, 그럼 제가 더 읽어볼게요. 이거 종전에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른생 식물 재배지 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해.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1913년 1월 이전부터 이게 농작물의 경작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여기 이 지목의 대인 곳에 진도를 사용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 이건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농지가 아니란 얘기야. 그죠? 농지가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자 1970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아까 그 발급 심사요령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1913년 이전에 농작물의 경제학, 다른생 식물의 재배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건 농지가 아니다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럼 농지 아니지. 그죠? 당연히 그러면 미발급 사유에 농지가 아님이라고 기재를 해줘야 되잖아. 증거를 들이대면. 이것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그죠? 그건 제가 공개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간에 자 1913년 1월 이전에 아까 그런 경우는 자, 아니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이것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것까지 설명하지? 어쨌든 간에 그거예요. 그죠? 이 낙찰받은 법인이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또 이제 오리고기를 구워 먹었나 또 깜깜무소식이네.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딱 얻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이제 상담 안 해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 법령 규정도 있어요. 그게요. 그 법인 대표님 이기시려면 대법원 판례 찾아서 들이대시고요. 그 다음에 법 규정이 있으니까 법 규정 찾아보시고 그죠? 그거 이제 들이대시면 됩니다. 뭐 그것까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1914년 1월 1일에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죠. 그러면 이때 1973년 1월 1일 이전 건축물은 모두 합법이에요, 여러분. 모두 합법이라고요. 농가주택은 모두 합법이라고. 그 이후에 농업인은 농지 전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죠? 건축허가 신고 없이 농가주택 부속시설을 지을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이때가 이 시절부터 언제까지요? 궁금하죠? 불러오신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는 다 합법이다. 위에서 아까 전 시간에 물론 가렸지만 언제까지는 최근까지예요. 언제까지는 다 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죠? 무허가 미등기는 맞지만 불법 건축물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건축법 몇 조에 있고 대법원 판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이 되면서 제가 용도 이때 보면 시행규칙 1조에 보면요. 용도 증명서라고 있어요. 용도 증명서. 그죠? 등기나 지목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 증명서를 첨부하면 당연히 그때는 지목 변경이 됐고요. 신고만으로 됐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용도 증명서가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요. 이 이후에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농지 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게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으로 이제 법이 바뀝니다. 법이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약간 세부적으로 법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법을 확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90년도부터는 신고만 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가 있었어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47조에 나와 있습니다. 농지 전용 신고만 하고 그죠? 농지 전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73년 1월 1일부터 여기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이 된 이후부터 이 90년 4월 7일까지는 농업인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죠? 농업인은요. 그리고 1992년도 표현이 잘못되는데 이때부터 건축법상 사전허가 또는 사전신고 사후신고 건축물이 들어왔죠. 그죠? 이때부터 허가만 있었던 것이 건축법에 이제 위에 이제 건축법하고 연결되면 그죠? 허가만 있었던 건축 허가가 92년도에 뭐요? 둘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건축 허가, 건축 신고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20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는 2층 이하는 3층 이하죠. 다 신고만 하고 사후 신고니까 사후 신고. 그죠? 건축물 먼저 때리치고 건물을 지었다니까요. 이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러면 이 기간, 이 기준점 이하 2000년이 훨씬 넘어갑니다. 여기 이 기간에. 그럼 2000 땡땡 월 1까지는 이거 안 알려줘요. 이거요. 다 20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는 다 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비도시 지역에서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라니까. 신고도 그죠? 건물 때리치고 난 다음에 신고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 뜻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농어촌 도로정비법하고 농어촌 정비법은 제가 전전 시간에 했으니까 요건 안 하겠습니다. 요건 농어촌 도로정비법은 91년도, 농어촌 정비법은 95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농지법은 1996년 8월 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농지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또 건축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법이 굉장히 허술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떤 그런 물건들을 낙찰을 받고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따지려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블루오션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일부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자 일부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1973년 이전의 건축물은 모두 합법이다. 맞죠? 그죠? 1913년 1월 1일부터 농지전용허가 신고 후에 건축허가 신고 없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었죠. 부속시설까지 지을 수 있었죠. 1913년 이후부터는. 그렇죠.
그리고 1973년부터 90년까지는 농업인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었죠. 그리고 90년 4월 7일부터는 건축법상 사전허가 또는 사후 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지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990년 4월 7일 농어촌 발전 특별집행 시행으로서 건축법상 사전허가 또는 사후 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지었어야 되죠. 똑같은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992년에는 가옥대장, 건축물 대장을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통합. 잘못됐네 이게요. 수정 좀 할게요. 건축물 대장을 건축물 관리대장이에요. 관리대장으로 통합 이기하면서 그죠? 통합 이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이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기를 못한 건축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3번에 걸친 양성화 조치를 국가에 단행했지만 그 이후에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딱 언제 어느 때까지 모두 딱 박았어요. 이때 이후에 모든 건축물들은 다 합법이다. 왜? 아까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용도 증명서가 없으니까 증명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국가에도 없어요. 지금 현재. 농지를 전용했다는 용도 증명서가 국가도 없다니까요. 농민도 그 당사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딱 모두 박은 게 뭐냐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모두 합법이다 라는 걸 공식 문서로서 지침으로서 시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네모 쳐놨는데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농가주택은 합법이다. 그죠? 그 다음에 2006년 5월 8일까지는 어쩌고저쩌고 여기 내가 이제 여기 저거 뺐어요 이거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안 보여드릴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그리고 요거 이 법까지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좀 어렵죠 이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차피 농지 전용 허가는 농어촌 발전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부터 농지 전용을 했어야 돼요. 농지 전용은. 농지 전용을 하는 지금은 농지 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농지 전용이라고 보다는 그죠? 용도 증명서라고 했어요. 용도 증명서.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면 전용이라 하면 그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 농가주택 및 부속시설 그 다음에 농막 퇴비사 어쩌고저쩌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때는요. 이런 것들은 허가를 농지 전용에 제한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지로 사용할 경우 제외하고는 그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는다. 근데 이런 용도는 농가주택이라든가 농막이라든가 퇴비사 이런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예요. 법조문 여기 있잖아. 여기. 그죠? 언제까지? 92년도까지. 또 언제까지? 이걸 양성화 조치하면서 언제까지? 일정 기간 언제까지는 농업주택은 다 합법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매하면서 이런 것들 법정이상 성립하네? 좋네. 우린 좋아요.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네? 좋네. 우리 이런 내용들 알고 있으니까 낙찰 확 받아요.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블루오션 교재가 조금 약간 어렵게 실려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특별 강의를 한 겁니다. 좀 보충 설명을 한 거거든요. 약간 이제 거기에는 정확한 여러분들 그 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사항들 좀 있죠. 거기에 그런 것들 여기 공개를 못한 부분들은 블루오션 교재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거 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사실은 지금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이제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 중에 요런 것들을 이제 많이 좀 강의 좀 해주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 부분들 위주로 지금 많이 제가 자료를 다 모아놨어요. 기존에 있던 교재 중에서 이제 모아놨으니까 요것들 위주로 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폐기물 공장 여러분들 많이 낙찰받죠, 그죠? 폐기물 공장 많이 낙찰받잖아요. 폐기물 관련해서 요 5가지 강의만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죠?
폐기물 관련 종합 정리를 첫 시간에 해드릴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폐기물 관련 권리 의무 승계. 내가 공장을 딱 받았어. 그럼 내가 허가권도 가져올 수 있나? 그런 것들. 폐기물 관련 종류도 굉장히 많죠. 그죠? 또는 자원순환시라고 얘기를 해, 사람들이. 여러분들 왜 이게, 제가 좀 답답해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관련 시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을 기본이 없으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야. 이걸 공부하려면 여러분, 건축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좀 줄여볼까? 폐기물 관련 시설을 공부하시려면, 그죠, 여러분? 의미를 아셔야 돼요. 건축법에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법, 지금은 법이 바뀌었죠. 자원경제사회 전환촉진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자원순환 관련 허가 기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법이 제일 중요하죠. 이 폐기물 관리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법입니다. 근데 이 법하고 요런 건축법, 국토계획법, 요런 자원순환법, 그죠? 촉진법, 건설 폐기물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한 4강, 5강에 걸쳐서 이 건설 폐기물, 건축 폐기물 또는 폐기물 관련 법령에 대해서 제가 우리 경매하고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꼭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거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3강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다 했죠? 다 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조제 판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매하세요.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간보지 마시고 반드시 구매하십시오. 요거 전체적인 내용들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요. 자료를 이렇게 보내드려요. 이거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좀 지금 저도 요 근래 이제 우리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이 낙찰을 많이 받아서 기분 좋아요. 진짜 뭐 1년 농사 또는 뭐 10년 농사 다 지신 분도 계시고요. 평생 먹고 살 만큼 번 분도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공부하는데 망설이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식을 쌓아놓으면 다 여러분들 재산인 거로 보여요. 아무튼 감사합니다.